랜드로버 준대형 SUV 디스커버리 4입니다. 일본산 SUV를 견제하기 위해 1989년 레인지로버의 대중화 버전으로 1세대를 선보였습니다. 1994년 BMW 인수 후 이름 빼고 모두 변경했다 할 정도의 대대적 변신으로 1998년 2세대를 선보였으며 여러 부품들이 모기업인 BMW와 공유하게 됐습니다. 스포츠성을 강조하던 BMW가 SUV 전문 브랜드를 인수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999년 BMW의 첫 SUV인 X5. 여러 부분을 레인지로버에서 참조, 지금은 3 시리즈와 더불어 브랜드는 대표하는 차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3세대 디스커버리는 2004년 포드사나 일대 출시. 오늘 소개해드릴 4세대는 현재 모기업인 타타그룹 산하 시기인 2009년 3세대를 기반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현 5세대는 2016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은 남성미를 뽐내는 투박하고 각진 모습이 사라져 레인지로버의 하이호황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됐으며 터프한 오프로드의 자리는 단종 후 4년 만에 화려하게 데뷔한 디펜더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애매한 포지션을 방지하는 게 판매량입니다. 2억이 넘는 플래그십 레인지로버가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 그 뒤를 이어 디펜더와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30% 이상입니다. 이전엔 레인지로버와 디스커버리4가 쌍크리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디펜더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참고로 랜드로버는 럭셔리, 레인지로버, 오프로더, 디펜더, 그리고 다용도 디스커버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디스커버리4 SE와 초기 모델, 그리고 디스커버리5와 간단 비교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동네 자동차를 시청하고 계시며 저는 우동식. 우리 동네 자동차. 외장 컬러는 흰, 검, 회, 무채색 삼총사와 파랑이 있습니다. 오프로더 SUV답게 무채색만 있을 줄 알았는데 파랑이도 있다는 거. 얘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흰둥입니다. 초기 모델은 2007 디젤 5리터 가솔린이 있었으나 255마력 62.1kgm 토크를 가진 3리터 디젤만 남긴 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덕에 중후기 모델은 단일 엔진의 기본 트림인 SE와 상위 트림인 HSE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박하게 보이는 램프 안에 이 라인이 주간주 엔등, 귀엽고 동그란 방향 지시 등, 얘가 전조등, 요 눈물점은 헤드램프형 워셔액 분사구, 조그만 게 안개등, 그릴 테두리엔 하이그로시가, 한켠엔 랜드로버 엠블럼, 당연히 스키드 플레이트 있습니다. SE 모델과 외관상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인테리어 차이가 있냐? 아니요. 그럼 왜 1000만원 차이가 나냐?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경은 주간주 엔등이 하나로 이어진 선이 아닌 점으로, 보닛의 레터링이 디스커버리가 아닌 랜드로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릴 테두리에 블랙 하이그로시 가니쉬가 없고 안개등과 범퍼 등이 아주 미묘하게 다른 정도입니다. 사실 차주하는 이상 거의 모를 듯한 아주 소소한 차이, 굉장히 두툼한 범퍼와 차 크기 대비 작고 올라가 있는 그릴은 오프로드 주행 시 바위 등의 라지에타 그릴이 손상, 또한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코자 하는 실용적인 디자인입니다. 디스커버리5는 출력 및 토크는 거의 동일, 크기 또한 아주 약간 커지고 높이만 조금 낮아진 정도? 디자인은 뭐 완전 다른 차입니다. 준대형 크기의 박스형 디자인이라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펜더 앤 에어벤트, 19인치 휠, 캐릭터 라인?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모 반듯 탁! 지붕이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머리 공간 확보를 위해서겠죠? 3개의 썬루프, 형식상 있는 게 아닌 일렬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큼직한 3열 창문, 안타깝게 열리진 않습니다. 전경에는 방향 지시등이 없는 투박한 사이즈 밀려있고 이 레터링 자리에는 차폭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기, SE, 그리고 HSE 모두 디자인만 조금 다른 19인치 휠. 디스커버리5는 2리터 기본 모델에도 20인치를, 최상위 트림 옵션은 22인치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온오프로드 상황 및 주행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됩니다. 센터 램프, 그리고 비대칭의 큰 창문과 리어 와이퍼, 세로로 긴 테일 램프한 한 쌍의 동글동글 램프, 아래 동그라미가 방향지시 등, 그 아래 작은 사각형이 후진등, 맨 밑은 후방 안개등. 간혹 평상시 후방 안개등을 켜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눈뽕으로 인한 사고 유발자가 되니 제발 끄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안개등은 멋이 아닙니다. 범퍼엔 반사판,
머플러 보이지 않고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 견인고리가 있습니다. 전경은 램프에 블랙 코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 레터링이 다른 정도? 그나저나 비대칭 테일게이트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크림쉘 테일게이트는 랜드로버에서 처음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BMW에서 X5 첫 출시 때 냉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3열 사용 시 이 정도 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바닥이 낮아 별도의 아래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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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렇게 3열 폴딩 시 완전 평평. 테일게이트 부분까지 완전 평평해져서 짐 싣고 내리기 엄청 편합니다. 2열 폴딩 시 요령이 필요합니다. 더우니까 순서도 까먹어. 요 밑에 손을 당겨서 완전 대박 평평합니다. 120, 190 슈퍼 싱글 사이즈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높이죠.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썬루프 자리 기준 높이가 무려 1m 정도 됩니다. 이런 선반이나 수납 공간도 반듯반듯해 물건 올리기도 편하고 짜투리 공간 없이 전반적인 공간 활용도가 우수합니다. 이래서 차박러들한테 사랑을 받는 듯합니다. 아쉽지만 수동, 물론 전후기 및 SE 동일합니다. 디스커버리 5 역시 폴딩이 되고 평평하나 2열 쪽이 약간 경사지고 외관 디자인과 비슷하게 실내도 유선형으로 만들다 보니 가장 중요한 헤드룸이 무려 10cm 정도 낮아 앉아있기 불편하고 얘랑 비교 시 공간 활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썬루프가 커진 대신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물론 신형답게 전동 폴딩 및 트렁크 발차기까지 됩니다. 헤드룸, 레그룸 괜찮습니다. 바닥이 낮아 다리를 편히 둘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괜찮아, 안 불편해. 센터 터널도 없습니다. 근데 요게 있네. 컵홀더나 선반도 잘 마련되어 있어 거주 환경 괜찮습니다. 송풍구, 글라스 루프로 개방감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그 흔한 USB도 없습니다. 3열은 폴딩하여 트렁크 용도로 주로 쓰이니 그렇다 치는데 대체 왜 2열은 리클라인 기능을 넣지 않았을까요? 천장엔 송풍구와 실내등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2열 공조기, 12V, 엉뜨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 2열도 신경 쓴 건데 아쉽습니다. 시절이 시절인지라 역시 USB 하나 없습니다. 백포켓, 역시 센터 터널이 없고 당연히 3열보다 더 나은 거주성을 보여줍니다. 요 가운데 좌석은 옆에 누가 타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전후기 차이 없습니다. SE 모델은 2열 송풍구만 있고 공조 기능이 없습니다. 디스커버리 5요? 2열 리클라이닝 됩니다. 무려 전동. 3열 탑승 시 등받이 접힌 기능조차 전동. 2열엔 당연히 USB가 있고 공조기 및 엉뜨, 심지어 엉시까지 있습니다. 킬 센트리. 이렇게 당연한 걸 보여드린 이유가 SE는 키로 문을 열고 닫아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4 차량들을 보면 가장 크게 느껴진 건 이 시트 가죽. 10년이 가까이 된 차량들이 대부분 깔끔합니다. 까진 건 고사하고 크게 구겨진 것도 없습니다. 가죽에 대체 뭔 짓을 한 건지 시트 내구성은 죽이네요. 접이식 팔걸이 있습니다. 시트 착자감 나쁘지 않고
시트가 푹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당연히 전동이고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창틀이 광활합니다. 팔걸이로 따봉! 정말 편합니다. 독특하게 조작 버튼이 손잡이 부분이 아닌 이 창틀에 있습니다. 17개 스피커를 갖춘 영국 하이엔드 메이커 메리디안의 오디오, SE는 11개, 디스커버리 5도 메리디안 오디오입니다. 전동으로 조절되는 운전대는 앞, 뒤, 위, 아래 모두 가능합니다.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ACC 같은 기능 없습니다. 운전대는 이렇게 투박스럽게 생겼는데 림 두께는 얇은 느낌입니다. 하트, 구동은 사랑입니다. 시야, 두말하면 이 아픕니다. 엄청 뻥! AP로도 얇은 편이라 더더욱 좋습니다. 요즘 경차도 8인치인데 7인치 다소 작은 센터 디스플레이, 내비 및 후방 카메라. 야, 글씨체 봐, 이거 옛날 글씨체. 무려 터치입니다. 서라운드 뷰 같은 거 없습니다. 물론 미러링도 안 되고 온리 블루투스. 심지어 초기 모델은 블루투스조차 안 된다는 거. 모니터 양옆에 위치한 동그란 송풍구. 그 아래는 인포테인먼트 조작 물리 버튼과 다이얼,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CDP? 이거 되나 이거? 돼, 이거 돼. 공조기 조작도 모두 물리 버튼. 이 부분이 초기 모델은 다이얼과 버튼으로 혼용했으나 그 후 모델들은 이렇게 다이얼이 사라지고 모두 버튼으로 변경됐습니다. 소스 위, 아래, HDC 버튼, 스탑 앤고, 하이, 로우. 이거는 중립일 때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지형에 따른 조작 버튼. 로우 기어 기능이란 예를 들어 암석지대를 지날 때 당연히 초저속으로 가야 하는데 가속 페달을 발컨만으로 하려면 그 피로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꿀렁꿀렁 흔들거리는 차를 오직 발컨만으로 조금씩 전진하니까요. 허나 노후 기어 사용 시 가속 페달을 편히 밟아도 아주 저속에서 기어 변속이 되어 나갑니다. SE와 기능적 차이점이 한 가지 크게 있는데 디퍼런셜 락입니다. 험로 터치나 견인 상황에 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SE는 1개, HSE는 리어 포함 2개입니다. 랜드로버 감성이 묻어있는 전자식 다이얼 기어. 믿고 쓰는 ZF 8단 미션. 초창기 모델은 6단 미션의 기어봉 체형, 주차 브레이크가 전자식. 이건 뭐 수납 공간인가? 2개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 오호! 냉장 기능이 있습니다. SE는 없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로도 조작할 수 있게 대부분 조작부가 시원시원합니다. 노안이 온 분이라도 한 번에 착착. SE보다 1000만원 이상 비싼 이유가 아마 리어 디퍼런셜 락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디스커버리 5는 신형답게 깔끔 시원합니다. 오, 이것이 진정한 손잡이. 시트 색상은 검정과 베이지가 있습니다. 센터 송풍구와 문 쪽 송풍구 사이 선반. 특이하게 글로브 박스가 2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브 박스 요만합니다. 옥스란 USB가 여기에 있네요. 두 번째 글로브 박스는 더욱 큽니다. 선바이저는 탈부착이 되어 옆을 가릴 수도 있고 화장 거울 및 조명도 있습니다. 실내등조차 투박한 상남자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썬루프 조작 버튼, 1열 썬루프 그리고 2, 3열의 글라스 루프로 개방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루프 블라인드가 망사 소재라 비트가 장난 없습니다. 진짜 낮에 정말 머리 뜨거워요. 정말. 썬루프 틴팅 필수. 디스커버리 5는 3열 글라스 루프가 없어지는 대신 1열 듀얼 썬루프로 바뀌고 크기가 커졌습니다. 직선으로 쭉쭉 뻗은 네모네모한 외부 디자인이 실내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동글동글한 램프 디자인이 내부에선 송풍구 및 각종 다이얼과 일맥상통합니다. 실내의 디자인은 진짜 오프로드 SUV답게 터프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마감재는 깔끔하고 좋습니다. 오프로드다운 성능을 보여주며 승차감 또한 훌륭합니다. 차박면에 최적화된 2, 3열 폴딩 후 주거 공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단종이 된 지 이미 7년이 넘어가는 만큼 편의 및 안전장치는 당연히 디스커버리 5 압승. 가장 큰 단점이라면 브랜드. 밑거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장이 많다는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전자계통 오류는 뭐 감기처럼 왔다 간다 할 정도이니 참.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서비스 기간이 엄청난 랜드로버가 서비스 센터까지 축소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랜드로버 탄 지인들은
밖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침에 센터에서 봤기 때문이라는데요. 뭐 항상 얘기하듯이 랜드로버는 2대를 사야 한다고 합니다. 한 대는 주행을 하고 한 대는 센터에 있으니까요. 아니 3대를 사야 합니다. 부품용 차량도 필요합니다. 별몇 마리 있을 정도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게 랜드로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차 배기가스 조작의 시동거리 문제만 수년째이고 각종 누유와 전자계열 먹통 문제 등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뉴스에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서비스 센터 품질 또한 이게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나 싶습니다. 여러 해외 브랜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매량 1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구매력을 보여줘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테스트베드 역할로 올라섰습니다. 최소 1억이 넘는 차를 판매하는 포르쉐조차 전년도에 무려 9,000대 가까이 판매했을 정도니까요. 그에 비해 서비스 품질은 말로 안 되면 법으로 보여줘야죠. 현재 유명무실한 레몬법 강화도 절실합니다. 동일 중대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이상일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정말 하자인 건 이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죠? 레몬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교환 및 환불 사례는 고작 0.6% 수준. 정말 이런 게 중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오너가 S클래스를 골프채로 부수고 레인지로버에 페인트 칠 시위를 하는 상황이 생겼을까요? 디스커버리5 출시 발표 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재고로 남아있던 디스커버리4가 하루 만에 완판, 심지어 중고 시세도 올랐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타 차량들과 비교시 엄청난 가격 방어를 자랑합니다. 신차가 1억 미만, 10년에 10만 킬로 넘는 중고 차량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거래가 잘 돼 중고차 딜러들이 선호하는 차량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얘의 가치는 증명된 셈입니다. 내구성, 고질병 등으로 밑거래란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팔리는 건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도와 서비스 품질만 높아진다면 정말 대체할 수 없는 명차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오프로드 모두 뛰어난 프리미엄 정통 SUV. 우리 동네 자동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